네, 현재 환율 시장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1,060원 90전 정도를 기록하면서 1원 30전 내림세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초가는 일단 상승으로 좀 출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하방 쪽으로 압력을 받으며 1,060원을 사이에 둔 공방 펼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소 조금 오늘은 좀 미미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크게 하락할 이유도 상승할 재료도 없다라는 시각들도 많았었는데 이 환율과 관련된 또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오늘 IBK투자증권 최홍건 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살펴봤지만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오늘 주목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환율 워낙 강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면서 4년 내 최저점인 1,050원대까지 또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지속적인 좀 워낙 강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시장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전체가 그들의 통화 강세와 주가 추이가 항상 역사적으로 일치해 왔습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원화도 평가를 받는 부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 그 환율하고 궤적이 일치하는 건 수출 실적이에요. 우리에 있어서는. 우리 10월 수출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안 되게 되면 11월, 12월에라도 최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좋은 그 여건들, 지금 이 여건은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주식도 수급으로 밀고 왔던 지금까지의, 이런 그 궤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환율도 수급인 거죠. 워낙에 달러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이고 싶어도 이거 꺾이기 어려운 거죠. 대규모 무역 흑자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군요. 동남아 시장, 네. 사실 7, 8월에 동남아 그 외환위기설까지 나오면서 이쪽에서 상대적인 안정국으로의 회피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장의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야, 그럼 그쪽이 안정이 되면 어떡하는 거냐?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쪽도 지금 계속 빠져나갔던 돈이 가열차게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시장이 단순히 거기에 회피처는 아니었다는 점. 글로벌 펀드 플로우 보게 되면 지난주에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하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한 3일 연속해서 자금이 빠지더라고요. 즉, 우리 시장은 그 시간에도 역시 수억 불씩 이렇게 일간 평균으로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갑의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부분들도 생각처럼 그렇게 그쪽으로 돈이 빨리 흡수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8, 9월 들어서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던 것처럼 조선 수주들이 밀고 들어오는 달러의 압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으로 또 매크로로 QE 축소를 연기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시 달러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인 부분들. 그래서 매크로의 도움, 또 수급의 도움, 이런 것들로 원화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 동남아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도 우리 환율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들도 역시나 워낙 강세의 배경들을 마련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이 워낙 강세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11월과 12월에 더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잠시 해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까지 열어두고 계신가요? 제가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1,060원까지 다다른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더 밀고 매수할 가능성들은, 추가 매수의 그 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대적인 부분들도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무역 적자가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상반기 실적이 좀 최악으로, 최저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가 우리 언제적에 엔화 100엔 이거 가지고 걱정을 했었던가요? 그렇죠. 엔화가 추가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하나 환기할 필요가 있고요. 위안화는 또 상대적으로 아주 초강세 행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치에 가고 있고요. 유럽의 유로화죠. 네, 그렇죠. 유로화 역시 아주 초강세로 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는 점 생각해 볼 때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국면이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는 원화의 강세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흐를 가능성은 다소 제한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한받을 여지가 있다, 우려가 아니라라는 부분이겠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주에 대해서 우려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요. 야, 그렇게 환율이 계속 깨지게 되면 어떡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 너무 늦게 와서 뒷북을 막 때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든 증권방송에서 환율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만 환율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까지 경기 민감주가 저렇게 막 하느님을 찌르러 막 올라가는 이런 네. 강세는 그동안은 환율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냐는 얘기죠. 어차피 환율 영향권 안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다. 이제까지의 경기 민감주의 강세는 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만약에 환율이 조금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된 이런 국면이 온다면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워낙 경기 민감주 가운데 특히 대형 IT주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또 부각이 되니까 좀 연결돼서 얘기됐던 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장님은 크게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에 뭐 거침없는 하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좀 제한적인 하락 정도로 좀 보고 계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경기 민감주들은 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만 내수주들은 그래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들어요. 뭐 오늘 일부 좀 유통주들이나 뭐 관련 뭐 음식료주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앞서 경기 민감주 스스로에 덫에 갈릴 가능성이 있다.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숨 고르는 부분이지 이제 환율 영향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지금 오늘 음식료주가 부각을 받고 내수 또는 뭐 환율 관련한 어떤 환율의 원화 강세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이 조명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음식료주의 반등은 오늘이 거의 뭐 첫날이거나 이틀째 되는 날 아마 이 정도로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들어가는 게 뭐 상당히 사실 음식료주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오른 것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드리는 말씀은 틈새적인 아이디어로 제한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본질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것의 선순환 구도에 어떤 발을 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주들 여기다 몸을 실는 거. 그게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바람을 타고 돛을 걸어서 가는 이런 순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일 텐데 물론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장점이 있죠. 뭐냐면 주가를 봤을 때 이제 일봉을 봤을 때 대단히 싸고 주가가 싸고 워낙 이 환율에 대한 영향들이 들어가고 또 곡물 가격이 대단히 좀 싸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지고 또 이들 주식들이 그 배당을 또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매력까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지금까지 우리 시장의 본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P하고 Q의 이야기인데 Q가 없다는 거죠. 그 출하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성장의 기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음식료주, 식료품 제조업의 내수출하 지수가 2분기에 전년비 역성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들 주식한테는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는 틈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것이 추세 주도력을 가질 수는 아마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원화 강세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 중에 정유주도 있어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주식은 이제 한번 꼭 지난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서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유가도 뭐 100불 이상에서 내년도 전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못 올랐던 데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갭매우기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하나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좋습니다만 유틸리티는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별로 비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뭐 가스공사나 한국전력 같은 주식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 내수주들은 어떻게 보면 틈새 공략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들 종목이 뭐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주도주로 부각되긴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좀 관심 있게 보셨던 건 정유주와 유틸리티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유주들 어제 특히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들 가운데 혹시 탑픽 한 종목을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신가요? 정유주가 엄청 많잖아요. 네. 꼽기가 정말 힘들죠.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세 종목밖에 없어요. 예.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루두루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큰 배당을 주는 주식이고 G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주는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SK이노베이션을 제시해주지만 정유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자,